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경기도와 성남시가 수서 광주선 및 위례 신사선 연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국토교통부 등에 공동 건의하는 내용을 담은 수서, 광주, 위례, 삼동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수서, 광주, 위례, 삼동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신동환 광주시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과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시 발전이나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기반시설, 그중에서도 교통기반시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경기 동부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와 광주시에 큰 경사가 생긴 것 같다. 도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지원에 신속하게 철도망이 구축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 북부의 경우 약 28조 원을 들여 철도망을 포함한 교통기반 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안성, 포천, 광주, 이청 등에서 철도가 없다는 한탄이 있었는데 포천은 얼마 전에 지하철 연장을 했고 광주에는 철도가 들어가게 됐으며 안성에도 안성 용인 평택을 잇는 철도망이 준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 순환철도망이 대부분 완성돼 가고 있다. 아직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은 남양주 의정부 연결 부분 등에도 주력할 계획이라며 국가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거주 인구는 95만이지만 이동 인구는 250만에 달해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두 개 노선이 생겨난다면 성남시 교통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협약식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며 성남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동환 광주시장도 광주는 인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난개발 등으로 도시의 구간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다.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에는 수서 광주선 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 설계를 위한 예산 확보, 위례 신사선 연장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각 시의 개발 계획 반영, 위례 신사선 사업의 기획재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검토, 향후 철도 노선 및 역사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다각적 검토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협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게 될 수서 광주선 연장 사업은 서울 수서역과 광주역 간 19.2km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수서, 삼동까지 15.5km 구간을 신설하고 삼동, 광주 간 3.7km 구간은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총 8,709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 구축 사업에 반영된 이후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7월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경기 광주에서 서울까지 약 12분대에 오갈 수 있게 돼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서울로 접근하는 암장적인 대중교통 확충이 절실한 광주시의 교통 인프라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위례 신사선 연장 사업은 성남 위례역에서 광주 삼동역까지 10.42km 구간을 잇는 공사다. 성남 6개, 광주 1개 등 총 7개소의 정거장 신설을 포함하는 공사로 총 8,16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성남시와 광주시가 공동 용역을 통해 위례에서 에버랜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 지난 2014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해질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긴 사업 구간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지난 2017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사업의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도와 성남시, 광주시는 경제성이 있는 위례 3동 구간을 우선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년, 신상진, 소병훈, 임종성 등 성남,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경기도 센터 장애인 고용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7월 경기도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67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개론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인원의 절반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이로써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충원 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가 2개월여 만에 현실화됐다. 도는 경기 콜센터의 결혼 충원을 위해 상담사 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이 장애인이라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상담사 4명과 비장애인 상담사 3명, 영어 상담사 1명 등으로 구성된 8명의 신규 직원들은 이날부터 경기 콜센터 상담사로서 정식 근무에 돌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120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합의문 서명식에서 현재 경기도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은 만큼 상담사 결혼 자리 충원 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30일 결혼 8명의 50%에 해당하는 4명을 장애인 분야 상담사로 채용하고 국가유공자를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도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채용 인원의 50%를 장애인으로 뽑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 틀림없다라며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라는 것이 민선 7기의 정책 의지인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에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뒤 지난 7월 1일부로 67명 전환을 정규직으로 전환 약속을 실천한 바 있다. 120 경기도 콜센터의 1일 평균 상담 실적은 2,800여 건으로 1인 평균 98건에 달하는 상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 황해청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에서 11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 푸젠성 샤먼 등지에서 2019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와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공동기업 설명회를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 투자 환경을 홍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는 중국 상무부 주최, 복건성인 민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40여 개 다국적 기업과 4천여 개의 중국 내, 외 중대형 기업 및 100여 개의 국가, 투자가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적 행사다. 이번 활동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황해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참가했으며 황해청 대표단은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의 방문, 하반기 투자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어 2019 푸젠 해상 실크로드 국제경제무역협력상담회, 포럼, GMJOC 잠재투자가 대상 한국투자환경설명회 등에 참가해 유력 기업 및 인사들을 대상으로 평택포 승지구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 공동투자홍보관 운영을 통해 한국경제자유구역 현황과 투자 환경 및 프로젝트를 전시하고 홍보관을 방문한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1대1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황해청 대표단 차광해 본부장은 40여 개 다국적 기업, 100여 개 국가 해외 투자가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와 연계한 이번 투자 유치 활동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중국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여 잠재투자 기업 발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청은 올해부터 평택포 승지구 공장용지 77만 8,663제곱미터와 물류용지 55만 6,174제곱미터를 단계적으로 분양하고 있으며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한 3.3제곱미터 167만원, 물류시설 용주는 3.3제곱미터 172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차별 관련 뉴스입니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시내버스 무정차. 이제 경기버스에서는 이 같은 불편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정류소 무정차 통과 예방을 위한 시내버스 승차별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내버스 승차별 서비스는 탑승객의 하차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인 하차벨과는 반대로 정류소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다. 버스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버스 정보 앱을 통해 탑승 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다음 도착 예정 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에게 승객이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승차하고자 하는 정류소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위치 기반 기술을 적용하고 정보 전달 및 버스 운전자 인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도착 예정 시간이 3분 이상 남은 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무정차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함적한 외곽 정류소나 이용자가 없는 야간 시간에 보다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버스 무정차 신고 체계도 강화한다. 경기버스 정보 앱에 무정차 간편 신고 기능의 신설, 무정차 시 이 버튼을 누르면 발생 시간, 발생 전 유소, 노선 번호, 차량 번호, 신고자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수집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버스 무정차 단속을 강화, 버스 운전자 및 버스 업체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무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오는 2020년부터 승차별 시범 서비스를 추진, 반응과 시행 효과가 좋을 경우 이용자가 많은 민간 버스 정보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허승범 교통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무정차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탑승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미리 알려주고 미리 알고 탑승하는 스마트한 경기도 시내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버스 운전자 관련 기사입니다. 경기도가 안전한 버스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버스 운전자의 휴게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올해 11월부터 도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휴게 시간을 버스 운송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버스 운송관리 시스템은 버스 이면허 정보, 노선 정보, 차량 정보, 버스 운행 이력 등 버스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 운행 등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버스 사고 발생으로 버스 운전자의 장시간 근무와 과피로 누적에 대한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운전자는 물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근무, 휴게 시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주먹구구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재 경기도 내 소재 78개 운수 사업자 중 전산화 시스템 사용업체는 35개에 불과한 상황, 과반이 넘는 43개 업체는 수기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보다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버스 운송관리 시스템에 휴게시간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버스 운전자가 개인 모바일을 활용해 운행 시작 전, 운행 중, 운행 후 본인 차량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하면 이와 연계된 BMS의 운행, 휴게시간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교통카드 사업자인 주, 이비카드와 협조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많은 버스 업체들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들의 휴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그간 이 같은 체계 구축을 위해 설명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을 수차례 걸쳐 실시했으며 현재 수기 관리업체 43개 중 17개가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나머지 업체들에게도
관리체계 참여를 독려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상수 버스 정책과장은 버스 업체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휴게 시간을 관리하고 운전자는 충분한 휴게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로, 졸음운전 사전 방지,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 보장 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을, 시외버스는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은 경기도 앱길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 앱길가 티걷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28일 오산시에서 진행하는 같이 걷는 오산생태화 천길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도보 탐방과 역사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도민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경기 앱길 같이 걷기는 150명 규모의 탐방 프로그램으로 앞서 5월에는 영남길에서 진행됐고 이번 9월은 삼남길에서 진행된다. 의족길은 10월 진행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삼남길 8구간인 오산생태화 천길 시점부터 종점 구간에서는 도보탐방, 등산 깃발 만들기, 미니 스탬프 투어 체험, 오산대학교 댄스 동아리,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된다. 도보탐방 코스는 고인돌 공원부터 권리사까지 이어지는 숲길과 권리사부터 말금터 공원까지 이어지는 오산천길로 총 5km 정도의 걷기 편한 도보 여행으로 처음 입문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행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오색시장을 방문해 점심 식사를 하거나 물향기 수목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주변 여행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는 경기 앱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탐방 참여와 경기 앱길 관련 문의는 경기문화재단에 전화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박종달도 문화유산과장은 무더위가 한풀 꺾여 걷기에 제법 좋은 계절에 오산시가 가진 도심, 속숲길과 천변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걷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생태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안문화재단은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의 6대도로를 바탕으로 걷는 길은 경기 앱길을 조성하고 여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같이 걷기 행사를 포함해 올해 총 23개의 경기 앱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